제 본인이 허락해준 고 자체로 듣게 되었습니다. 백슬래시 사인라고 생각이 들었다. 백슬래시 사인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한 후 신혼여행 겸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백슬래시 사인 모든 경비는 다 신혼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백슬래시 사인 4년 후 우리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배부른 소리를 안 한다. 그 정도입니다. 100점짜리 시어머니 내 엄마처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며느리가 없도록 시어머니가 잘하는 세상에 없는 그 정도는 100점짜리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효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부모님들께 정말로 많이 감사해 했고 엄마는 항상 시부모님들을 잘 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 또한 엄마의 말을 들으며 시부모님의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큰 사건이 없어서 시댁에서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은혜가 결혼한다든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면목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대하고 있다면 내가 어찌 갑자기 부자가 될지 몰라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났어.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남자가 되어 자기 여자에게도 책임을 못 지고 숨어 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일 바로 어머니와 시간을 잡아 직접 만나서 물어볼 테니까. 그래도 남편을 대신에 밀어붙여 주던 삼촌이 나타나서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시어머니와 싸우는 용기를 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삼촌이 당당한 모습 때문에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88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상견하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냉철한 삼촌은 시어머니의 말에 내포된 뜻을 하나씩 짚어내어 명확하게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전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것만을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유, 해그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잘 모르신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아이 그렇다면 부모님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라고 말했다면 해결이 간단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이 어릴 때부터 혼자서 성장한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아니요,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럼 또 무엇이 문제인지요? 어떤 부분을 함의하셨나요? 직장이 없는 거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순간 당황한 시어머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지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이 집에서 아파트 한 채 해올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니겠죠?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요즘 아파트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지? 그럼 제 건물 하나 정리해주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하실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지. 이런 상황이면 부모가 없어도 우리 쪽에서 더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남편을 골라갈 수 있지 않니? 너 다시 생각해봐도 돼. 결혼은 신중해야지. 삼촌,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자세까지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건물이라고요? 건물을 주고 가시겠단 말에 눈이 커진 시어머니는 삼촌을 떨어지게 보더군요. 삼촌의 태도가 괜한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었단 걸 그때 알았겠죠. 저 건물을 줄 테니까요. 왜요? 이제는 반대 안 하시려고요? 아휴, 그런 게 아닌데 참 섭섭하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오래 연애를 했는지 제가 20대 때부터 봤는데 설마 그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근데 반대까지 한다고 해서 꽤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 참 실망이네요. 집안채도 못 해올 정도면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였어요. 아이고, 무슨 재벌가에 시집 가겠다고 우기는 것도 아닌데 같은 어른으로서 참 그러네요. 낙한 사정 알아주시면서 그럴 이유도 없죠.
아휴. 당신은 지켜줄 삼촌이 있었다면 정말 다행일 거예요. 제가 내면은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해왔던 건데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분이 풀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 집안에서는 누구에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조카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줄 친척들이 많았어요. 이걸 앞으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형제 대신 조카처럼 내 아이로 대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는 삼촌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 마냥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저를 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촌 덕분에 전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됐고 8년 동안 꽉 막혀있던 길이 한 방에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삼촌에게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삼촌은 본인도 해결 못한 문제를 다 정리해주고 가셨으니 그것도 모자라 저는 삼촌이 갖고 있던 4층짜리 빌라 건물까지 한 채 받으면서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빗자루랑 걸레를 들고 나타나더니 건물 청소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어떻게 지내세요? 손이 어디 아프신가요? 아, 그거 뭐예요? 그래서 여기 청소를 하시려는 거네요? 아줌마한테 나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돈을 우리가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아, 그래.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니 심심하기도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감을 맡아보려고 하려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때 너도 편하시겠죠? 자, 어머님이 건물 운영은 다 맡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 둘 사이에 상의하지 않고 일하시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저가 일을 시키는 것도 불편하고요. 아니에요. 모든 일을 깔끔하게 다 해놓을 테니까 저희 같이 일로 엮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일로 엮어가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는 나한테 돈을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아니, 너의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되는데? 돈을 용돈 삼아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사정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쯤인가요? 귀한 우리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더니 아이 한 명 건물이 하나 생겼다고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그보다 더 열받는 건 뻑하면 튀어나오는 결혼 전 이야기에도 신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가 들러붙었다고 그러세요? 잊으셨나요? 해외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이예요? 뭐야, 전 사실 그때 결혼 생각을 접었었다. 어머니 반대에 이길 자신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삼촌을 만나서 들러붙은 사람은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들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내가 들러붙었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돈 전부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신혼집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이 돈까지 제가 다 쓰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사정 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혹시 아니 말만 그러고 내가 다 고쳐놓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치네요. 정말 됐다. 아, 좋은 뜻으로 도와준데도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겠냐. 휴,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어머님 자기 뜻대로 쉽게 안 되자 빈정상해가 버리더라고요. 아,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풀어주고 싶은 힘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굳이 애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던 상황에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애처럼 때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난 갖고 싶은 선물 이미 고르고 놔도 괜찮지. 괜히 너도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은 게 서로 마음에 들지? 아이, 고민하고 그런 괜히 골치 아프다니까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가격은 안 보고 선택한다고. 우리 메뉴는 이미 잘 나가는 건물 주자네란 말을 듣는데 순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더라도 설마 그 정도로 관대하게 고를 수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남편과 제가 얼마를 버는지도 뻔히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갔던 백화점에서 정말 놀랐어요. 100만 원을 넘는 2개의 가방을 선택하고 나와서는 다음으로 가야겠다며 다른 매장에 뻔뻔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들어인데 빨리빨리 따라와 라고 다급하게 말하며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결국 어머니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건물주의 며느리로서 귀한 선물을 이때 봐야겠죠. 다음에 언제 다시 볼지 몰라서 가격을 보고 사도 된다 했는데 아, 빨리 와. 시간이 없어. 라며 어머니를 덮쳐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오늘은 작정하고 나왔는데 전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저를 보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시네요. 너는 2마디 할래. 분명히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무슨 말 끝마다 건물주 며느리 하는데 그 건물에 그냥 얹어 살고 있다고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 생활비는 둘이서 번 돈에서 아껴서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이렇게 비싼 것을 원하는 만큼 다 사드릴 정도로 넉넉치 않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무지하다고 하세요? 오늘 더 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건물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으면서 삼촌에게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런 것을 할 줄도 없을 것을 알아요. 어떻게 제가 그 돈까지 다 쓰겠어요? 설령 월세를 다 받는다고 해도 원문이 이상하게 나타나 권리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쳐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머리를 깎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남편과의 수입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해야 했고 그래서 그러려고 많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시어머니 앞에서 할 일에 대해 같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제적인 권한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지치는 게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먼저 뭔가를 꺼내려 한다는 생각에 설명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권한을 분리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계속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신이든 최고이든 각자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돈을 삼촌께 보내는 거 맞지요? 당신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혼자 다른 주머니에서 찾을 것 같아요. 아니, 삼촌이 월세를 보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당신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얼마씩 나오는지 정확히 모를 텐데 다 보내는 것도 좀 미련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합니다. 당신 그때 결혼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느새 변하셨네요.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삼촌께 빚진 건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결혼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집에서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만약 삼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수 없었다고요. 근데 벌써 잊으셨나요? 당신이 어머니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아이, 감사하다고요. 근데 잘 사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다 줄 필요가 있나요?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니 나는 시어머니가 내 앞에 온 줄 알았어요. 어느새 똑같아진 두 사람을 보니 치가 떨리네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싹 잊어버렸더라면 삼촌이 다시 남편감을 잘 보라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할 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문제를 겪고 있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 또한 혼자서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물통 2개를 양손에 낑낑대며 왔다는 얘기예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요새 너무 마음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이 고른 물 좀 가져왔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미안해하는 일이야? 다 들었어요. 나랑 싸운 걸로 너희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 알았던 나는 괜한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해. 너희 둘이 잘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한 건 더 미안해. 정말 본심에서 사과하고 싶어서 갑자기 찾아왔어. 인자한 시어머니에 대해 어리둥절해했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게 말이 되는지 의심했지만 어머니 말을 듣니 남편이 내게 안 좋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 이전에는 오직 아들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스스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만큼 나이에 맞지 않게 고맙게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사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함께하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만큼은 진심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너 이거 마셔본 적 있니? 이게 정말 건강에 좋단다. 한 잔 따라 줄게. 아, 그래요. 예전에 아빠가 잠깐 드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머니 앞으로는 너무 힘들게 들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무거운 거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괜찮다.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이것도 못할까? 여긴 새벽부터 줄 서야 겨우 2통 채울 수 있더라.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데 거랑은 확실히 다르대. 좋은 산내 전기를 쭉 받는 거야? 내가 너칠 생각하면서 잠도 안 좋아가서 받아온 거니까? 두고두고 마셔. 알았지? 다 떨어지면 내가 또 갖다 줄게.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걸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어머니께 한 잔 드세요. 건강에 좋은 것은 저보다 어머니가 더 챙겨 드셔야 해요. 얘는 내 생각해서 가져온 거니까, 아이야. 너 혼자 다 먹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알아야지. 아직도 그 놈은 천리 덜 들어서 안에 마음 하나 풀어줄 줄도 모르고 있어? 아휴, 못난 아들 대신해서 나라도 나서야지 하고 온 거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이른 아침부터 산까지 갔다 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최대한 나도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남편까지 함께 어머니랑 저녁도 먹고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쩌다가 삼촌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삼촌이 제가 매달 건물 월세를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충분해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일단 삼촌이 돈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안 건드릴게요. 빚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절대 못 받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크게 해주실 필요도 없었는데 그땐 큰 소리 치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삼촌 덕분에 귀환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삼촌과 통화가 끝난 뒤 금방 크게 떠들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소근소근 속삭이며 소리가 작아진 게 좀 수상했어요. 문득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베란다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두 사람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거야? 하이, 너 잘 알아본 거지? 내가 다 알아봤다. 제 도장만 찍으면 끝난대. 일단 핸드폰 확보하는 게 중요해. 문자 날아오니까 내가 엄마한테 신호 주면 그때 이거 줘서 잠깐 채우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문자 바로 삭제해버리고 시간만 가면 이 거물 내 거 되는 거지? 코르세물에다가 이거 섞어서 주면 되겠다. 엄마가 오늘 밑밥은 다 깔아놨어. 아니 시희가 잠도 안 자고 떠다가 며느리한테 바치겠다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저걸 마다하겠냐? 너는 엄마한테 시간만 말해주면 돼. 또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 은근히 눈치 빠르다고. 야야이, 엄마가 연기력은? 너보다 엄마가 한 수 더 위네? 그럼 물만 마시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물주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요. 고소해라. 이제 우리 앞에서 물에 물러가는 꼴을 봐도 되겠다. 여기에 잠드는 거 둘 테니까 엄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안에 잘 숨겨놔. 엄마만 찾을 수 있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 명의를 남편 걸로 바꾸려는 계획을 둘이서 짜고 있었더라고요. 두 인간의 욕심에 삼촌에게 보내는 돈을 의심하던 것으로는 모두 알았던 거죠. 어떻게 남도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뒤에서 꾸미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물에다가 잠오는 것까지 주는 치밀한 계획까지 준비하고 말이죠. 전 당장 나가서 따지려다가 순간 이성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몰랐는데 숨겨놓은 것의 위치까지 전부 알게 된 것에 대해 이제는 머리만 잘 써도 역으로 제가 복수를 하고 두 인간을 제대로 혼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떠서 심호흡을 하며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주말에 연락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남편에게 작전 계획 연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번처럼 다정한 척해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그녀를 잠재워 두는 것은 제 손에 달려 있었죠. 어제 아침 운동 겸 산에 다녀온 후 한 통의 전화 통화가 오더라고요. 시키시니까 어머니도 참 번번이 힘들게 이러지 마세요. 힘들기는 그냥 가는 김에 챙겨온 거라니까 부담 가질 거 없다. 넌 거실 가서 쉬고 있어라. 내가 한 잔 따라갈게. 나는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하고 같이 준비해서 갈 때 네 TV 보고 있어?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아침 아직 안 드셨죠? 순간 제가 주방 쪽으로 가려 하자 놀란 시어머니는 등을 휙 돌려서 컵을 가리고 절 보며 서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잠자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병 안에는 제가 크기가 비슷한 영양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 은밀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아주 소스쉽게 놀라는 얼굴을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침은 당연히 제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밥을 준비하려고 어제 재료를 샀는데 어머니 잠시만 그대로 계셔주세요. 오랜만에 젓가 대접할게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아침을 먹어보죠. 그 전에 물부터 한 잔 마시고 해야 해요. 이것 금방 끓어왔으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 정성이 담긴 한 잔 다 마실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식사를 합니다. 영양제가 섞인 물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아이고. 잘 마시네요. 산까지 갔다 온 보람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겠지요. 멍청한 그의 머리로 제가 시야를 잃고 한 잠자리에 빠질 모습도 상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무서운 것을 준비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장을 비우는 새 장제를 타야 해요. 그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먹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늦게까지 실컷 먹고 일어난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아주 신이 나서 밥을 와글와글 먹더라고요. 와, 오늘은 아주 밥이 달아. 아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 그렇게 맛있어? 아,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더 좋은 기분이야. 아, 왜 어제 아침 맛있게 해준다고 장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딱 맞춰서 잘 오셨어요. 같이 먹으니까 더 좋네. 어머니도 잘 드세요? 아유, 나도 아주 꿀맛이에요. 내가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다니 몰랐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이어트는 내가 미루고 오늘은 한 공기 더 먹을래요? 먹어야겠다. 그래, 오늘 밤 많이 했으니까 먹고 싶으면 더 먹어.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게 좋지. 아이고, 주말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참 좋네요. 전 오늘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남편은 신나서 2공기나 밥을 퍼먹더니 잠시 후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들어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어머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에 뛰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누가 내 배를 지어 자는 것 같다. 이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나와. 아, 나도 지금 죽겠다니까 왜 이렇게 그냥 다 쏟아지는지 모르겠네. 계속 화장실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아, 어쩌라고, 좀 나오라니까. 나는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터질 것 같아. 나 곧 쌀 것 같다는 말이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남편은 얼마나 급한지 다리까지 꼬고 발을 동동거리며 화장실 앞에 서 있었어.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올 줄 몰랐어서 나도 모르게 진짜 웃음이 터질 뻔했었어. 그래서 문 좀 열어. 미치겠으니까 문 좀 열라고. 얘야,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그딴 소리가 나와. 아들이란 놈이. 저는 그런 두 사람이 신랑이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재미난 구경이나 했었어. 아이, 엄마 그냥 집에 가. 위네 집이야. 화장실도 못 쓰게 이러지 마. 얘야, 치사하게 내 집너 상태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다가 싸면 어쩌려고. 이놈이 많이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냥 문 열어줘. 그러자 문 부서질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한참 동안 둘이서 소리 지르며 화를 냈는데 화장실 문을 잡고 끝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져서 두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지쳐있기 직전인 상태라도 곧 탈진할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좀 식히세요. 속 털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가득했던 나쁜 생각이 좀 사라졌을까요? 모르겠네요. 완전 나가 죽겠는데. 당신은 또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데? 너만 멀쩡하고 흥이 넘치시네요. 그렇게 맛있다고 해놓고 먹다 말고 저는 두 사람이 숨기고 있던 안면욕 전용 병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차려잡아요. 그리고 건물을 떠나세요. 명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당신들의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요. 어쩌면 머리가 왜 이렇게 일차원적일까요?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로 제대로 알아보기는 했어요. 어떤 똑같은 멍청이가 그런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어쨌든 한심하다. 한심해.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 건물 한 채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 머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확실히 알아봤더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타서 한 방에 보내버릴까 고민도 했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다른 방법으로 갚아준 거예요. 배가 아니라 온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며칠째 계속 겪고 있었어요. 당해보니까 어때요? 아,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순간 두 사람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저가 신고했어요. 아니, 경찰을 불렀다고요. 지금 어머, 우리를 뭐 깜방에 집어넣기도 하겠다는 거냐 너. 글쎄요. 그건 경찰서 가보면 차차 알게 되겠죠. 아, 저도 법조는 잘 몰라서 순간 다급해진 남편은 제 바지 가랑이 아지 붙들라 그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부터 시작해. 인간 같지도 않은 너랑 무슨 대화를 해마을 섞기도 귀찮아. 그 제안, 사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야. 절대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라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겠어. 우리 엄마 돈 욕심 많은 거 알지? 난 절대 그런 생각한 건 아니야. 믿어줘. 이놈이 너 지금 너 엄마 팔아먹는 거야? 지금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엄마가 물까지 보아서 일을 벌인 것은 사실이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누구 때문에? 너는 컴 말주되고 싶다면서, 새끼야. 너는 입으로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과 부모가 한순간에 낭떠러지면서 서로 살겠다고 약을 쓰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어. 시끄러워. 그리고 나도 이제부턴 너랑 똑같이 무식하게 가보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할 거야. 그러니 괜히 탓이니 내 탓이니 이러고 자빠져서 싸울 필요 없다고. 둘 다 잘못한 거야 사실이잖아. 그럼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나도 잘못한 건 아는데. 정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 나도 있잖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여보. 근데 참 실망이네. 두 사람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말이야. 이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 당신들하고 어떻게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엔 깜빵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말에 남편은 무릎으로 기어와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 모습이 제 몸에 들러붙은 무슨 벌레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도 모르게 다 떼어내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일단 경찰서 가서 둘이 한 짓의 죄값은 확실하게 치러야지. 그리고 이혼 조건은 그때 가서 내가 제시할 거야. 당신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도 그때 정할 거야. 둘이서 날 잠재우려고 하는 거? 그 더러운 계획까지 다 알고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어디까지 말할지는 전부 당신에게 달렸어. 나를 살려줘. 그건 진짜 안 돼. 오늘 인생 이대로 끝날 일이 있어? 빨간 줄을 긋고 나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당신도 다 알면서 그래? 깜방 가고 인생이 꼬이면 끝이라고. 잘 안 해. 근데 이런 짓을 꾸미니 순간 남편은 손까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자니 우리가 다 맞출게. 제발 한 번만 받아오고 일단 조사를 끝내고 이야기하시고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잠 오는 것들을 몰래 모았다는 사실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인간들하고 삼촌이 남겨준 건물부터 시작해 돈 한 푼 나누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이 떳떳하게 살라고 만들어준 일이었으니까 저에게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모든 것을 제 조건에 맞춰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아, 끝까지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실은 그날의 경위가 없어서 증거 하나도 없이 그 일을 말하겠다고 했는데도 겁부터 먹어서 그렇게 다 맞춰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둔한 머리로 어떤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인간들한테 당했으면 지금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이혼 후 삼촌이 남겨준 건물에서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잊을 수 있고 제 삶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어 실력이 늘면 삼촌이 계신 곳으로 가서 직장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행복하게 잘 살라는 삼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살면서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 그 약속만은 꼭 지켜내고 싶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이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이런 상황을 약점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나치려 하지 말고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